이게 또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백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 2월 중순 인터넷 카페에서 사실은 이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해당되는 여중학생입니다. 예. 이 여중학생과 본인이 그 같은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인터넷 채팅을 합니다. 중학생으로 속인 거 아니에요? 네네, 중학생이라고 속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국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는데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여중생에게 유사 성행위를 3회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의 대전 지역에, 충남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내가 진학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여학생이 뭐 오빠를 사랑해 나 잊지 마, 그다음에 메시지 같은 거 끊지 마 이렇게 되니까 서울 성동구에 있는 집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나체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만 촬영할게 했는데 결국 옷을 벗고 나체를 찍고 나서는 그 나체 찍은 사진으로 협박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내 말 듣지 않고 우리가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 전부 유포하겠다. 그래서 결국 그 협박에 못 이겨서 그래서 성행위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엄마가 알게 돼서 신고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위계에 의한 간음은 무죄를 받고 그 다음에 성폭력 특별법 그 촬영하는 그것만 유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미성년자 상대 성행위는 무죄고 나치 이 동영상 찍은 것만 유죄가 되느냐 이게 조금 전 납득하기 힘든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제를 드리면 개인적인 제 의견은 예. 외국처럼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 우리 법은 그렇게는 안 돼 안 있고요. 돼 있어요.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한 것은 위계에 의한 간음이라는 죄입니다. 예. 위계에 의한 간음에 여기서 위계란 것은 오인이나 착각이나 부지를 일으켜서 아하. 그걸로 인해서 성관계를 하는 건데 예. 이게 오인이나 착각이나 부지가 성관계 자체에 관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관계를 사실은 하는 건데 그게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아까 설명하셔서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그 뭐라고 하냐면 옷 벗는 것만 촬영을 하겠다고 해서 속였지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계가 성관계 자체에는 속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야 동영상 찍어놓은 거하고 협박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아마 항소심에서 이게 강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다퉈지겠지만 이 학생의 또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 지우겠다고 했어요. 퍼뜨리겠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다, 이걸 이용해서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정도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근데 이게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지는 문자 저도 메시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 문자 아닙니까? 메시지에는 내가 분명히 오빠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었고 또 오빠 나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저도 이 판단을 반대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사랑한다고 한 그 심리가 과연 그 어린 여학생이 정상적인 어떤 판단에서 나온 것이냐 그 부분은 저는 이거는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싶지가 않지만 어쨌든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것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라는 거죠. 연예인 기획사 사건 이번에 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유사한 상황으로 보면 되거든요. 27세 나이가 찬 남자가 자기 아들보다 두 살 많은 여중생을 상대로 해서 성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교도소에서 면회를 오고 그다음에 뭐 협박에 의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사실 이 법리적인 논리 그런 거지 사실 심리를 별로 좀 안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무죄가 났으니까요. 1심에서도요. 대법원에서. 항소심에 보면 사실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이렇게 법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반부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후반부는 나치로 만들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고 그 과정은 사실 앞에 그 문자로 남겨진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런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지금 됐는데 그것을 앞에 그 관계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법리적으로는 후반부가 더 중요하지 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문자를 남긴 그 전반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1심은 지금 그런 어떤 관계가 전혀 강간과는 무관하다라고 그거를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딸이 여중생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중학생이라고 맨 처음에 속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자가 나 중학생이다라고 접근을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관계는 하지 않겠다, 사진만 찍겠다 하고 거짓말로 또 뻗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거짓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상대는 아직 어리고 이 사람은 19세 이상의 대학생이었고
그런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이런 행위를 했는데 이게 그게 무죄가 나왔다 제가 하는 것은 어떤 그 재판부 판단이 뭐 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현실적인 어떤 그 법감정하고는 맞지 않다. 알망 동영상 찍은 건 유죄지만 성행위는 무죄다. 그러니까 예.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도 마치 중학생인 것처럼 속였지만 이게 위계한 간음했을 때 그 속이는 거 뭘 속이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게 성관계가 아니라 너의 몸을 치료해주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속였을 때 그게 위계한 간음인데 이거는 속인 게 나이를 속였고 사랑을 속였지만 성관계 자체를 속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적용받기는 어렵고 저는 말씀드리지만 항소심에서는 하지만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한 거 가지고 위협을 한 게 이거는 강간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분명히 다시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 나체를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과연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지열 변호사 설명해 주셨지만 항소심에서 굉장히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글쎄요, 강간죄로 아마 아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도 선뜻 이게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는 나름대로 근거가 다 있고 법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랬겠지만 저 같은 문외한이 볼 때 하지만 법이 상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